이번엔 글로벌 IT 변화를 발빠르게 분석해드리는 최윤석의 외신 상담 순서입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오라클의 최윤석 전무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인데요. 네. 예. 자, 이렇게 오랜만에 모신 만큼 또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예. 오늘 어떤 이야기인가요? 예, 오늘은 그 디지털 어시스턴트 혹은 또 혹자는 부를 때 버추얼 어시스턴트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가상 비서 서비스에 관련돼서 그것들이 어떤 앱으로도 존재하지만 어떤 디바이스와 연계해서도 계속 발전이 되고 있거든요. 최근에 발표됐던 어떤 구글이나 다른 기업들이 발표한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거와 연계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네, 그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네. 이 디지털 어시스턴트가 뭔지 잘 모르시는 그쵸.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예. 조금은 생소해요. 네, 그래서 약간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디지털 어시스턴트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이미 쓰고 계시는 아이폰을 쓰고 계신다면 애플 시리라는 서비스를 많이 네. 사용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구글 폰 같은 경우에는 구글 나우라는 서비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폰 OS는 지금 현재 국내에서의 뭐 시장 점유율이 워낙 없지만 어쨌든 그거에서 동작하는 윈도우스 코타나라고 하는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다 모두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 그러니까 자연어 처리를 근간으로 해서 우리가 마치 옆에 있는 친구한테 대화를 하듯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 있고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싶은 정보들을 자연스러운 대화로 이제 끌어내는 것이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존에 나와 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아마존 같은 경우에 네. 그 아마존 앱으로- 에코. 예, 에코고요. 네. 이 아마존 에코 같은 경우에도 뒤에 아마존 알렉사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고요. 네. 그러니까 시리와 같은 형태의 서비스가 알렉사라는 것인데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디바이스로 이제 에코라는 것을 판매하고 있는 것이죠. 예, 이런 것들이 업그레이드된 버전도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더 작은 사이즈로 해서 이것은 스피커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데 스피커 기능이 포함되지 않은 버전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서비스들은 이제 현재 스마트폰에서 이미 사용할 수는 있지만, 국내에서는 좀 아직 이용자가 미미하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비스를 좀 달리 평가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오늘 이것을 주제로 끌고 나온 이유는 이번 5월 중순에 그 구글 본사에서 구글 아이어라고 하는 개발자 행사가 있습니다. 이 행사는 지금 그 항상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구글의 행사고요. 이번에 이 행사에서도 굉장히 본물처럼 여러 가지 신기술들을 쭉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 발표된 신기술들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것이 이렇게 구글 어시스턴트라는 거였고요. 기존에 구글 나오는 그 애플 시리나 다른 서비스에 비해서 약간 퀄리티가 좀 부족한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에 제대로 그 구글이 준비해서 다시 선을 보인 거죠. 구글 CEO인 그 순다 피차이 같은 경우에 이번 이 데모에서 어떤 것을 시연을 했었냐면 사람이 이 조형물을 굉장히 유명한 조형물인데 네, 시카고에 그렇죠. 있는 네. 이 조형물을 보고 이 조형물을 만든 사람이 누굴까 알고 싶은 거죠. 이럴 때 그 이 구글 어시스턴트를 띄워놓고 이 조형물을 만든 사람이 누구니라고 그냥 물어보면 여기에서 이미지 인식 기능과 그리고 GPS로 위치 정보를 읽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되면 어느 조형물 앞에 서 있는지가 더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네. 그 정보에 의해서 이 정보들을 얻어내는 과정을 보였었고요. 대화형 서비스의 어떤 또 그러니까 진보된 형태를 보여준 그 데모로서 보여드렸었는데 어떤 형태였냐면 오늘 상영 중인 영화가 뭐니?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 거죠. 그러면 그때 이제 그 집 근처에 극장을 확인해서 집으로부터 반경 얼마 내에 있는 극장 중에 현재 볼만한 영화. 이 볼만하다고 하는 건 이 사람의 유저 프로파일에 베이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동안에 항상 관심을 보이고 있었던 것.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액션 영화를 좋아한다, SF 무비를 좋아한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추천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영화를 이제 추천하고 났을 때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자기가 보려고 하는 건 그게 아니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말을 어떻게 하냐면 나 오늘 애들이랑 갈 건데 자녀들을 데리고 갈 거라고 다시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자녀를 위한 영화로 다시 바뀌어서 레코멘드를 하게 되고요. 레코멘드를 함과 동시에 바로 나오는 다음 문장이 혹시 이거 지금 예매 바로 해줄까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얘가. 그래서 나는 이 중에 무슨 영화를 보고 싶어, 정글북을 예매해줘라고 말을 하면 내가 그것에 대한 내 결제 정보나 이런 것들은 미리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설정된 정보를 근간으로 해서 얘가 자동으로 다 결제까지 해서 예매까지 끝내놓는 거죠. 네. 그리고 제가 저희 집이 4명이라는 거를 이 상황, 이 데모 시나리오에서 아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이들 둘, 어른 둘로 티켓팅 예매까지 끝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대화로 마치 비서한테 말하듯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뤄가면서 어떤 상황을 만들어가는 상황인 거고요. 이 서비스가 단순하게 구글 어시스턴트 앱으로만 어떤 활용을 하는 형태가 아니라 그게 API로 존재한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래서 특정 뭐 윈도우스 코타나처럼 코타나 앱을 동작해야만 사용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 이 API로 활용해서 만든 것이라면 그 모든 것들이 지금과 같은 방법을 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사용됐던 하나의 예가 아까 앞에서 보셨던 아마존 에코의 경쟁 제품도 구글 홈이라는 제품을 내놓게 됐고요. 형태도 역시 마찬가지로 휴대용 스피커 형태입니다. 근데 네트워크에 접속되고 역시 뭐 일정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내가 뭐 그 레스토랑을 예약하고 뭐 꽃을 주문하고 이런 등등의 내 일상의 모든 것들 그리고 가정에 있는 뭐 전등을 제어하거나 이런 것까지도 다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바이스가 좀 경쟁적으로 출시가 될 경우에 그 가치와 경쟁력은 어디서 나오게 될까요? 지금 이 아마존이 그 분야에서 어떻게 보면 앞에서 잘 하고 있다고 여겨지는데요. 에코 같은 경우에 이미 개발자 에코시스템에 대한 형성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 에코를 활용할 수 있는 API들을 완전히 풀리 오픈해서 개발자들 중에 누군가 이 에코를 활용하고 연동을 하는 일을 하고자 한다면 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에코가 집에 있다는 가정하에 우리 집에 뭐 전등 혹은 뭐 TV 뭐 다른 어떤 원하는 것들을 이 에코를 통해서 제어하는 형태가 가능해진다는 거고요. 그것이 처음 시점보다는 지금 계속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날이 지날 때마다 뭔가 새로운 것들이 계속 애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를 들자고 하면 이 비빈트라고 하는 스마트홈 솔루션 역시도 에코를 완전히 풀리 인티그레이션한 지금 통합된 솔루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에코와 연동하는 작업을 이제 스마트폰에서 하게 되고요. 연동을 다 시켜놓고 나면 지금 보이고 있는 뭐 도어락 혹은 뭐 이 홈 시큐리티 카메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음성으로 제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개별적으로 이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컨트롤하는 거를 내가 에코 하나만으로 컨트롤을 하게 되고 그게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렇게 스프링클러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원들을 많이 갖고 계신데 스프링클러를 동작하는 것도 그냥 거실에 앉아서 얘기하는 것으로 컨트롤할 수가 있고요. 지금 이 포드사와 같이 연동한 경우에는 지금 포드 자동차에 싱크라고 하는 기술이 있는데요. 그것과 지금 알렉사를 엮었습니다. 그래서 에코와 엮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집에 있는 주차장에 지금 기름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고 만약에 이게 하이브리드카거나 전기차라면 충전이 어떤 정도 되어 있는지 이런 거를 내가 거실에 앉아서 그냥 내 차가 어떠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럼 충전 상태가 얼만큼이고 기름은 얼만큼 돼서 너 몇 마일 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을 해주는 이런 식의 서비스로 지금 발전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서비스들을 좀 받기 위해 제품이 그 PC나 스마트폰 또는 이렇게 아마존 에코처럼 이렇게 원거리 마이크가 달려있는 탑재한 스피커 형태로 발전이 될까요? 지금 그런 접근 말고 또 다른 접근 중에 하나는 그 가정용 인공지능 로봇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타이페이에서 있었던 컴퓨터엑스 행사에 에이서스에서 그 에이서스의 CEO가 지금 젠보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 젠보가 굉장히 사람들에게 큰 인상을 남긴 것은 가격 때문입니다. 가격이 지금 588불로 발표를 했거든요. 70만 원이라고 소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588불인데 기억해 보시면 이거 이전에 2년 전에 지금 소프트뱅크가 페퍼라고 하는 것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이 부분.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1,600불에 해당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1,000대만 한정으로 판매를 했고 1,600불을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다 네트워크에 커넥티드 된 상태에서만 서비스가 되지 않습니까? 얘가 스스로 뭐 뭔가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클라우드의 접속료를 또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 가입료까지도 월 120불을 추가로 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페퍼 같은 경우에는 초기 비용 플러스 월 사용료가 계속 추가적으로 들어가고 또 이걸 AS를 받으려면 또 그 서포트 비용까지도 또 내야 되는 거여서라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부담하기 다소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었죠. 근데 아까 젠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을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낮췄기 때문에 가정용 로봇을 살 때 주저하지 않고 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거죠. 그리고 이게 기존의 스피커형 시스템과 다른 점이라면 스피커 형태는 항상 책상 위에 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어야 되잖아요. 네. 내가 무언가를 항상 이동시켜야 되고. 근데 얘는 항상 집안을 나를 뭐 인지하고 쫓아다니고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동성을 가미해서 새로운 서비스들이 더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부분에 아직
아쉬운 부분은 에이서스가 다른 회사들과 비교했을 때 인공지능에 관련돼서 어떤 그 노하우를 쌓고 있던 회사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어느 정도 퀄리티로 서비스를 해낼지 그거는 약간 미지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다만 이거 역시도 그 개발자 에코시스템을 넓히기 위해서 지금 젠버 디벨로퍼 프로그램을 이미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개발자들이 이 API를 이용해서 뭔가를 개발한다면 저 로봇과 연동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가능성이 열린 거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개발자들이 여기에 이제 올인해서 새로운 것을 가치를 만들어내느냐가 이번에 이 젠보의 성공 여부에까지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만 나오신 게 아니라 좀 앞으로도 좀 자주 좀 얼굴을 좀 뵐 수 있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